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대통령의 마지막 최후 변론, 최후 진술, 여기서 드디어 터진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보시면 여러분도 이렇게 화면에 비친 대통령을 보면서 초조해한다라든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당당한 태도고 뭔가를 이렇게 감추고 있는 듯한 비장의 카드를 숨기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미 이 재판을 시작할 때요, 언급한 게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법원에게 뭔가를 시정하고 바로잡을 기회를 주겠다. 뉘우칠 기회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죠.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은 믿는 구석이 없으면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재판에 임하는 사람이 재판부를 상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죠. 지금 미국에서 뭔가 터진다. 시간적으로 늦었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다라고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마지막 한 방은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한 방은요, 대통령의 입에서 뭐가 터진다. 그리고 트럼프 본인의 입에서 뭔가 터진다라는 거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하 양원 국회 연설이 미 의회 연설이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3일로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엄청난 변수입니다. 여기서 뭔가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 터진다라고 지금 다들 예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본인이 윤 대통령 본인이 최후 변론에서 드디어 뭔가를 끄집어낸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희망적 관측이 아니고요.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를 제가 쭉 이렇게 모아봤는데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인물, 탄 혹은 단으로 이렇게 텐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이 혼자 이렇게 통일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모로스, 모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모스탄이 맞는 것 같아요. 모스텐 혹은 모스탄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역임한 중요한 인물인데요. 현재 대통령을 이렇게 지원하는 그 발언 중에 고든 참과 함께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인물이죠. 윤 대통령 부정선거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이번에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 CPEC이라 그러죠. 여기서 이것을 전 세계를 향해서 천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독특한 정치적 씨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는 달리 여기는요, 친중 혹은 종중, 친북 혹은 종북 세력들이 설치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좌우 대결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한 양상이고 한국 정치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한 면도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어지러운 상황이죠. 이것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부정선거 고리를 들춰내야 된다. 그리고 이 카르텔을 이용해서 소위 이제 친북 세력들, 종북 세력들을 완전히 그리고 친중, 종중 세력들을 완전히 이제 거시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 사람이 한국에 오는가 봅니다. 여기 세이브 코리아 여기 공식 채널에서요. 미국 최대 보수주의 민간 컨퍼런스 CPEC에서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정확히 언급한 모르스탕 교수, 트럼프 1기 행정부 국제형사정의대사 외교관인데요. 여의도 세이브 코리아에서 연사로 등단한다라고 합니다. 3.1절 행사에 온다라는 거죠. 이번 주 3.1절 여의도 국회대로 오후 1시에 이 사람이 직접 와서 큰 울림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대박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대통령의 그 탄핵 재판에도 거대한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만 대통령이 아까 여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 변호인단과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이렇게 모아보면은요, 탄핵 인용은 생각도 안 하고 있다 그러네요. 생각도. 뭐 기각을 그냥 확신하고 있대요. 기각을. 근데 그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그 자신감이 이제 그 이야기들이죠. 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과 가까이 지내는 관계이기 때문에요. 모든 내용을 낱낱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기 그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특히나 고든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한국의 중앙선관위는 화웨이 테크놀로지스의 서버를 사용했습니다. 베이징이 접근할 수 있었던 중국 회사의 서버를 이용했으며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중국 인터넷 기업 텐센트와 협력해 투표를 전환시키는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텐센트 아시죠? JTBC와 1,000억대 뭐 투자를 체결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중국 인터넷 기업입니다. 이 중국이 주변 국가들 그리고 자신들의 국가적 이익이 걸려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요즘은 뭐 전쟁을 해서 뺏을 수는 없으니까요. 정치를 통해서 우군화하는 거죠. 일종의 친중화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자원 뭐 강탈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군사 전략 때문에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한국도 그 대상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중국발 자본이 엄청나게 흘러 들어왔다. 그것이 지금 사회 각계각층을 다 파고 들어가지고 사법부, 정치권, 뭐 언론계 이쪽에 지금 안 간 데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이 고돈창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 모로스탄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더 신뢰감이 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거 보시면 어떨까요?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 고든창이 이재명은 공산주의자고 윤석열을 지켜야 한다고 직접 언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달리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를 두고 MBC와 한겨레는 추태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이렇게 세워서 청중의 박수를 받게 했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 1시간 반, 약 100분 가까이 연설한 과정에서 특별히 이 고든창을 지목해가지고요. 고든창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요. Great man, stand up 이런 식으로 지목을 했었죠. 그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고든창이 했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라고 본다 그러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로 대통령이 탄핵 선고 있기 전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뭔가 분명히 발언을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앞으로 향후 대한민국 정치 판도를 뒤집어 엎을 대단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상황이죠. 이 광경 여러분 다 아시죠? 여기 지금 고든창이 일어나서 트럼프가 자신을 호명하자 일어나서 말이죠. 감사를 표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고든창만을 특별히 이런 식으로 지목해서 언급했다라는 것은 의미심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굉장히 이게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이거. 자, 그리고 미국에서 친트럼프 행사에서 한 목소리 트럼프 윤 대통령 계엄 사유 부정선거 수사 촉구해야 한다라고 다들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 전달이 됐고 그래서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아시아 투데이에서 이게 이제 보도를 했고 특히 이제 우파 성향 뭐 스카이 데일리라든가 파이낸스 투데이 이런 등등에서도 다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이렇게 되면요. 웬만한 언론에서는 다 알게 되겠죠. 자, 거기다가 더 좋은 일은요. 이런 것들입니다. 대통령 주변에 여론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2030 10대까지 포함해서요. 대통령을 지키자, 구하자. 그리고 부정선거를 규명하자. 중국을 몰아내자. 이 운동에 지금 대거 동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2월 5일자 나왔던 건데요. 윤 탄핵 기각 한 달 새 9.9% 폭등 46.9까지 올라왔습니다. 인용은 9.8% 폭락해가 51.4 거의 같아졌잖아요. 그전에는 6대 4였거든요. 60대 40 인용이 60 기각이 40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급격히 역전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지금 하나의 추세로 드러나고 있다는 게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자, 현재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견. 자, 인용 52, 기각 45.1입니다. 이게 62, 52가 됐고요. 39나 38점 되는 게 45가 된 거죠. 이거 자체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급격하게 뒤집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통령에게 거대한 동력으로 힘으로 작용합니다. 아마 큰 위안을 받을 겁니다. 여론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 특히나 10대, 20대, 30대들 이 젊은 피들이 들고 일어났다는데 아마 감격해 한다, 감동해 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니까요.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도요. 집권 여당의 승리 그리고 정권 연장을 바라는 여론이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거죠. 45.3 대 49.0이면 거의
오차 범위 안에 아닙니까? 이제 조만간 이런 식이면요. 뭐 조기 대선 없겠지만 조기 대선 열리더라도 이재명이가 대통령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살뜰 겁니다. 헌재도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은 헌법재판소도 그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 그 나머지 4명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드디어 옳거든 정의로운 공의로운 그런 판결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대통령은 사실 탄핵당할 이유가 없는 데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불법한 것들입니다. 반헌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학자 허영 교수께서 직접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과정이 불법이다라고요. 그거를 헌재 재판관들이 모르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외부 분위기도 좋고 미국에서도 뭔가 터지고 대한민국 최고 책임자, 국정 최고 책임자, 국가 원수 이분의 입에서 최후 변론에서요 또 충격적인 한 방이 터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4명 아무리 어떤 공작을 당했더라도 옳거든 판단을 할 가능성이 크겠죠. 탄핵 기각을 향해서. 그래서 탄핵 기각 4대4를 외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국민의힘 42.7, 민주당 41.1,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인데요. 이것 또한 대단한 거죠. 한동안 국민의힘이 좀 떨어졌었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시 올라왔다니까요. 이게 새로운 반전이 이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떨어졌던 게 다시 올라오면 다시 또 안 내려가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리고 민주당을 지금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자, 이렇게 되면요. 대통령 기각 확률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헌법재판관 4명, 문제적 인물 4명 빼고요. 우리 법 연구에 4명 빼고 나머지 4명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외부의 여론을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타 한 방이 지금 터진다 그러면은 꼭 그게 터지지 않더라도 저는 충분히 기각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제도권 언론이라든가 주요한 정치 세력들은 탄핵 기각이 안 되고 인용 쪽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상정해 놓고 뭔가를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그렇지만 그것은 그들의 희망이고요. 그것과 별개로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분명히 민심이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2030 10대까지 포함해서 이들이 소위 말해서 대통령과 함께 간다라는 그런 어떤 뚜렷한 의사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마지막 최후 진술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그들 헌법재판관들을 감동시킬 그 어떤 그런 연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내용도 터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3.1절 거치면서 정말 거대한 어떤 인파 집회, 대집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분명히 감동 감화를 받을 것이다. 선한 영향력이 행사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터진다라고 봅니다. 한미합동인데요. 한미연합, 한미동맹의 정말 진가를 제대로 한번 맛을 보여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그 대통령이 이걸 다 이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고 처음부터도 이런 얼기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최후의 한 방은 바로 최후 변론과 트럼프 대통령의 미 의회에서 연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것 없이도 이길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라고 봅니다. 3.1절이 이제 변수이긴 한데 그리고 그 후에 그 전후에서 일어나는 여론조사 수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 탄핵 기각을 바라는 이 여론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정권 연장을 바라는 여론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것 이거 자체가요 헌법재판관들을 정신 차리게 만들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뭐 여기 이제 고던창 같은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발언을 해주고 그러다가 급기야는 스카이데일리 99 같은 그런 발언도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직무 복귀를 바라는 목소리가 날로 지금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대폭발입니다. 자, 이대로 가면 헌재를 휩쓸어 버린다. 헌재를 그냥 소멸시킬 수도 있을 정도로 거대한 동력으로 지금 진화되고 있죠. 이제 이 기운을 오롯이 이제 결과로 이어지게 해야 되겠죠. 지금 가장 고무적인 것은 2030 그리고 대학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전국 중고교생 탄핵 반대 시국선언 10대까지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주, 전라도가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전에 없던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전남대학교도 벌써 시국선언을 하고 있고 전국의 각 대학이 전부 앞다퉈서 지금 동참하고 있죠. 옛날 지금 4050 전대협 세대
일이라면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근데 지금의 20대들 이들은 신전대협이라 그러죠. 완전히 다르다. 많이 다르다. 자, 이런 것들이 대통령을 이제 직무 복귀시키는데 거대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요즘 서울대를 비롯해서 여기 고려대도 지금 났었죠. 사기 탄핵 민족의 수치. 민족 고대로 보통 그렇게 이제 불립니다만 고대가 사실은 요즘 대학가에서요 가장 좌경화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고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4050 그리고 고대 동문회 이들이 결합이 되어 가지고 고대가 언제부턴가는 우파 혹은 보수적으로 이렇게 생각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스탠스가 바뀌어 가지고 좌경화 쪽으로 많이 갔다라고 하는데 그 고대가 놀랍게도 지금 일어난 겁니다. 이번에 대학가에서 이런 탄핵 반대 운동이 일어난 것 중에 가장 획기적이고 놀라운 데가 여기 고대죠, 사실은. 자, 고대가 이렇게 일어날 정도면 모든 대학이 다 일어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다가 아니죠. 여기 대전 집회인데요. 자, 이런 집회가 대전 역사상 충청도 지역 역사상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인 게 최초가 아닌가 이런 말도 합니다. 과거 김종필 전 총재가 대선 나왔을 때 대전에서 큰 집회를 한번 열었었죠. 그때 정도 인파가 되나요? 글쎄요. 어쨌거나 대전 시민들이 그러더라고요. 대전시 생기고 이렇게 많은 인파가 모인 적이 없었다. 그 정도로 많이 모이고 있고요. 지금 동대구 그리고 부산, 광주 엄청난 대박 지금 집회 성공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 말고도 전국적으로 많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16, 7개 지역에서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동시다발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 합치면 수십만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거대한 동력이 지금 되고 있다. 자, 또 이렇게 좋은 걸 찾아보면요. 유튜브 썸네일 기준으로 제가 조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순위는 한국이다. 트럼프가 선택했다. 한국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어떤 방송이 이제 나갔습니다. 머니 인사이드라고요. 여러분이 잘 보시는 채널은 아닐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정도로 다소 보수적 가치를 구현하는 경제 채널이지만 여기서도 지금 트럼프가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물론 이게 이제 탄핵 관련해서 꼭 이렇게 트럼프가 뛰어든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굉장히 밀접하다. 서로 손을 잡고 윈윈하는 길을 찾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 또한 트럼프가 윤 대통령 이 탄핵 관련해서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희망을 키우는 이슈가 되겠죠. 자, 비상계몽령이다. 계엄령이 아니다. 윤석열 지킨다. 지지율 70% 충전을 시작했다. 뭉치면 무조건 완성이다. 화이팅 화이팅. 자, 이런 또 쇼츠 영상이 또 있더군요. 보니까 크게 힘을 실어주는 윤 대통령은 반드시 이긴다. 이런 어떤 채널이었습니다. 자, 미국 개입 100% 확정입니다. 천조국 발행이 이제 큰 채널이 된 것 같습니다. 조회수가 34만에 이렇게 나오면 이건 굉장히 성공한 거죠. 짧은 영상이지만 천조국 발행위가 있어서 이번에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부정한다면 당신은 빨갱이입니다. 미국 개입 확실하다. 여러 가지 정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희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결정적 순간에 트럼프가 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내 장례식은 공수처장으로 해죠. 공수처장 최동훈. 공수처장 지금 박살났죠. 이 사람은 글쎄요. 뭐잖아. 감옥 가지 않을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가장 웃기는 게 이 상황이죠. 최국 튜버 이 사람은 개그맨이죠. 채널 운영하면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예인영 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받아 적은 것이 아니라 전 신의 계시를 받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그 다음 메모가 진화하고 진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단백질 떠덩어리가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건데 그 증거를 중요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그리고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것도 말이죠. 굉장히 호재죠. 헌법재판소가 이런 것뿐 아니고요. 많은 어떤 부적절한 어떤 증거들 어쩌면 탈법, 불법한 증거를 지금
증거로 지금 채택하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이슈화하기 때문에 그리고 헌법재판관들 몇몇 문제적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들에 대한 신상 털기 그리고 그들에 대한 공격 그리고 문영배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이 자칫하면 크게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너가 과연 국민들의 이 분노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국민적 저항, 국민적 분노가 지금 치솟고 있죠. 그래서 헌법재판관들도 함부로 판단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런 분위기가 일고 있습니다. 너무도 명백한 불법 탄핵이 지금 자행되고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만큼은 헌법을 지키는 수호기관으로서 그걸 제대로 판단해야 된다. 대통령을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된다. 직무 복귀시켜야 된다. 이런 국민적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죠. 특히 그 미국 관련해서 말이죠. 여기에 제 영상에 딸린 댓글 하나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분의 이야기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력으로 헌재를 지금 탈출하고 직무 복귀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의 협조가 있으면 미국의 백업이 있으면 훨씬 쉽잖아요. 자, 미국에서 조만간 뭔가 온다라는 거죠. 조선일보가 어떤 기사를 이렇게 내보냈는데 탄핵 기각에 대한 가능성을 이렇게 알리는 그런 기사도 없잖아 있긴 있었죠. 거기에 박국희 기자라고 있습니다. 정치부 기자였는데 지금 미국 가 있다 그러죠. 미국 특파원으로 가 있는데 그 박국희 기자가 미국 조야의 의견을 들어보니 정말로 대단한 게 오고 있다. 그게 무엇인가? 1. 이재명 대북 송금 위반 제재 리스트 올리고 미국으로 압송한다. 이게 지금 우파 유튜브에서는 자주 다룬 이슈 중에 한 개죠. 정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난리 나겠죠. 뭐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 이 부정선거 관련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펜 본디라고 여성 법무부 장관 있죠. 아주 미인이던데요. 펜 본디가 공동 브리핑하거나 펜 본디 법무부 장관이 브리핑하고 대통령은 뒤에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서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전망. 3. 윤 대통령 복귀 후 어떻게 할지 준비를 하지 않는 권성동, 권영세는 대가리를 날려버린다. 이런 어떤 좋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 어디입니까? 스카이 데일리입니다. 미국 시팩 윤 대통령 직무 복귀해야 된다. 조기 대선 시 또 표 도둑질 당할 것이고 그때는 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 사전 투표에 집중된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를 신이 했거나 조작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또 고돈창은 한국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화웨이 장비가 사용해 베이징에서 접근이 가능하며 개표수 변경 알고리즘이 개발됐다는 보고도 있다. 그래서 중국의 배후설, 중국의 그 뒤에서 빅브라더스 카르텔의 중심에 중국이 있다. 중국 공산당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세계적으로요 해커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옛날에는 미국이 가장 많았는데 이 해커 부대가 따로 있거든요. 정보 계통에서 그걸 운용하는데 미국은 약 1만 명 정도의 해커가 있고요. 해커 부대가 있고요. 저기 중국은 그 10배인 10만 명 정도가 있다 그래요. 어마어마합니다. 북한도 약 한 10,000명 가까이 한 8,000명 정도 있다 그러죠. 한국은 1,000명이 채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해커들을 대규모로 양성을 해야 되는 거죠. 미국이 질적으로는 가장 뛰어나다라고 합니다만 중국이 워낙 그 떼거리가 많으니까 그 인민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거기 10만 명이라고 하는 해커 부대가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런 사이버 시대에 사이버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주로 도둑질을 하는 쪽은 중국이고요. 그것을 막아내는 쪽은 미국인데 대한민국이 그 중심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카르텔의 수출국 혹은 허브 기지로서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때문에 트럼프가 이 세계 전략을 위해서도 대중국 견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대한민국의 이슈를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트럼프는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 막강한 한 방을 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어떤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의도적으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좋은 날이 오겠죠. 자, 대통령은 탄핵 기각되고 직무 복귀될 것으로 봅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